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거의 100%의 질병이 산소 부족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중에 암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진 이유도 산소 부족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숨을 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폐로 들어온 산소를 가지고 쓰는 유산소 호흡이고요. 두 번째로 폐로 들어온 산소가 모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로 들어온 산소 그 이상의 것을 쓰게 될 때,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고강도 운동을 한다든지 과식이나 지나서 약물 복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자동으로 포도당 발효 호흡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로 들어온 산소가 모자라면 자동으로 포도당 발효 호흡으로 넘어가요. 근데 포도당 발효 호흡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젖산이라고 합니다. 젖산. 많은 사람들이 활성산소가 몸에 나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활성산소보다 더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젖산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활성산소는 필요악입니다. 없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근데 이 젖산은 폐로 들어오는 산소 그 이상의 것을 쓰게 되는 어떤 지시나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 젖산이 암을 키우게 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1931년에 옥토바르 부르크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세포가 호흡을 할 때 폐로 들어오는 산소 그 이상의 것을 쓰게 되면 포도당 발효 호흡으로 넘어간다. 그때 나오는 젖산이 암을 키운다라는 것을 써서 노벨의학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4년 전이죠. 2019년에도 논문을 써서 노벨의학상을 받았는데 우리 몸의 저산소 상태에 빠졌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예요. 20.9%. 근데 1% 이상이 떨어지면 저산소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찜질방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산소 상태가 모자르게 되죠. 그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저산소 상태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폐로 들어온 산소가 다 쓰이고 모자르는 상태를 저산소 상태라고 해요. 이게 저산소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인식하는 그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을 HIF-1알파라고 해요. 이런 물질이 생기게 되면 이 물질이 어떤 작용을 끼치느냐, 우리 몸에 모세혈관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모세혈관을 만드는 게 뭐겠어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자꾸 해서 모세혈관을 생성하게 되는 이유가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암을 결과적으로 키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2015년에 이 젖산이 나오게 되면 젖산을 인식하는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NDRG3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젖산과 NDRG3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암을 성장시키는 영양물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젖산에 나오는 짓을 하면 되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암에 투병되신 분이거나 암에 걸릴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활성산소보다도 더 경계될 것이 젖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 젖산이 덜 나오는 선에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3번은 한국인이 걸리는 암 1위. 이것은 남성들은 폐암에 많이 걸립니다. 저게 호스피스 이런 암 환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만 해도 4명 중에 하나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2.5명 중에 하나가 암에 걸려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치가 의학 과학의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밑에 또 나옵니다만,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은 유방암입니다. 저희 집의 교육생 중에 여자 10명 중에 4명은 유방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리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만 지나면 여성분들, 가슴 달린
것은 전부 유방암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에스트로겐 우세증인데 밑에 6가지가 써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6가지고 농약에 오염된 수입 농산물들, 이 농약 오염된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우세증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여러분이 쓰는 주방세제들이 있죠. 퐁퐁, 샴푸, 린스, 화장품에도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몸에 들으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역할을 해서 유방암에 걸리는 것이고, 환경으로는 일용 흡연이나 비닐이나 또는 편통점에 발라져 있는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공정불뚝,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 식당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역할을 하고요. 식품 첨가물, 인스턴트 식품에 들은 360여 가지의 그 물질들이 식품 첨가물이라고 그래요. 뭐 발색제, 향기,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발 미세먼지, 21세기에 안 먹고 안 쓰고 숨 안 쉬고 살 수도 없죠.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덜 먹고 덜 쓰고 숨은 안 쉴 수는 없으니까 미세먼지 나면은 마스크라도 꼭 쓰셔서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좀 이따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각종 독성물들을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4번 암은 누가 잘 걸리나? 그 증상이 몇 가지 쭉 써놨습니다. 손발이 내가고 설사를 자주 하고 등등등. 이런 것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두통이 생겼다. 뇌 쪽으로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오래되도록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산소가 부족하거나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이런 증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포도당 발효호흡으로 넘어가서 젖산이 생기고 젖산은 암을 키운다 라는 것을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됩니다. 5번 넘겨주셔서 여성의 90%가 잘못하고 있는 것,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따라서 큰 숨을 심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저 따라서 했으면 다 틀린 겁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흉식 호흡이 있고 하나는 복식 호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의 아마 전 세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90% 이상의 여성분들이 전부 흉식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 주된 원인이 임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폐활량이 10%에서 15%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산소가 10%, 15%가 떨어지면 거꾸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10%에서 15%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앞뼈, 가슴뼈, 어깨뼈, 등뼈, 폐가 늘어날 수 있는 데라고는 없어요. 그럼 어디로 내면 밑에밖에 없어요. 횡음막을 밑으로 밑으로 떨어뜨리면 폐가 밑으로 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늘어날 공간을 확보하려면 똥배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쉬는 겁니다. 횡음막은 밑으로, 똥배는 앞으로. 이게 복식 호흡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복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서 무조건 복식 호흡이 되도록 아시겠죠?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습니다만 수능 보는 아이들 시험 볼 때 어깨를 피고 하셔야 10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긴장하면 오락들이잖아요. 그러면 폐활량이 떨어지니까 산소 공급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흉식호흡 하는 분들은 복식호흡으로 바꾸시고, 요 밑에 증상이 몇 가지 써놨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등등등. 요 증상이 한두 개라도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식호흡을 하시고요. 6번 지금 바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 밑줄만 쳐놨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뭐가 빠진 사람? 살이 빠진 사람.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뇌피를 쭉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한번 정밀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체온이 몇도 35.5도인 사람. 35.5도가 암세포가 가장 증식을 잘하는 온도가 35.5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손발이 냉한 사람, 배가 싼다라고 설사 자주 하는 사람, 생리 뚫는 사람들, 특히 발이 차가운 사람, 발이 차가운 게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올라오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정상 체온을 36.5도를 만드시고 손발이 전체가 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년째 뭐 안 걸린 사람? 감기에 안 걸린 사람입니다. 7번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만병을 고치려면 감기에 꼭 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는 10명 중에 40% 정도가 암 진단 받기 전에 몇 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라는 사람이 40%가 돼요. 본인들은 억울해합니다. 내가 감기 한 번 안 걸릴수록 건강했는데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감기에 안 걸렸기 때문에 암에 걸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감기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며칠 만에 떨어져요? 7일. 안 먹으면 1주일.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입니다. 감기약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감기약이 없는데도 감기약을 사 먹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감기에 대한 항생제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죽입니다. 못 죽이는 감기 바이러스죠. 감기 세균이 아니라. 그죠? 항생제가 뭐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장내 세균, 유익균 끝까지 유익균이라고 해요. 그걸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뭐를 죽여요? 백혈구까지 죽여버려요. 면역세포까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감기 걸렸을 때마다 먹게 되면 곤란해지죠. 요 원래 폐렴 환자가 급증하죠. 원래 감기를 방치하게 되면 폐렴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염증이 생기는 건데 요새 걸렸다가 딱 바로 폐렴까지 가버려요. 왜 그래요? 면역력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3일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발 철저하게 씻고 하는 바람에 감기 환자 계속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스크 해제되니까 감기 환자가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의 면역력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암 예방하려면 1년에 2-3번은 감기에 꼭 걸리셔야 됩니다. 감기에 꼭 걸리되 약 안 먹고 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큰 병을 예방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감기 걸렸을 때 기침, 발열, 가래, 콧물이 나죠? 이게 바이러스가 내뿜는 증상일까요? 내 몸에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면역 반응일까요? 면역 반응이에요. 감기 바이러스 퇴치 면역 반응인데 여러분들이 가래 삭히느냐, 기침 무느냐, 열리느냐, 콧물 무느냐 먹잖아요. 그럼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도와주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래가 왜 나오겠어요? 바이러스가 내 몸 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활동력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저항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끈끈이, 폐는 태음습이라는 끈끈이가 있어요. 습이 있어요. 그것을 내뿜어서 엉키게 합니다. 그럼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내 폐 안에 들면 안 되니까 하고서 어떻게 돼요? 뱉어내는 것이 가래예요. 근데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압을 줘가지고 팍 소리 내죠? 그게 기침이에요. 빨리 그 가래를 내뿜어야 되니까. 근데 열을 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오싹할 때, 추울 때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열을 올리면 바이러스는 힘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은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열을 올려서 따뜻하게 해야 백혈구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콧물이 나는 건 뭐예요? 열을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코털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로 씻어내야 돼요. 콧구멍에서 나오니까 콧물이고 똥꼬에서 나면 똥물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코에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콧물을 쉴 새 없이 계속 흘려내려야만 콧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면역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을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감기 걸린 원인이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냉기침이, 그 다음에 영양불균형이에요. 이 세 가지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영양불균형은 보신탕이나 삼계탕 드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로는 뭐예요? 싸서 먹고 디비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냉기침은 뭐예요? 여성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각탕하는 겁니다. 각탕.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종아리 이상, 3개 이상, 종아리 반 정도 담기는 물에, 그러니까 밖에서 하면 좋겠죠? 거기에 따뜻한 물에 담궈서 뭐 감기 걸렸을 때는 땀을 한번 좀 내실 정도로 열을 한 42도까지 올리시면 되고, 평소 때는 39도에서 40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셔서 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면 감기 예방은 금방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실 것.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암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것이 감기에 걸려라. 대신에 약 먹지 말고 난다. 그리고 각탕을 하라. 이 두 가지. 요새 감기 걸리는 시즌이죠. 감기, 몇 년째 감기 안 걸린 사람은 오늘 저녁에도 찬물 뒤집어 써서 꼭 걸리시고요. 이놈의 감기는 걸리려고 하면 또 안 걸려요. 그럴 때는 감기 걸리는 사람이 돈 1,000원 지어주고 가서 그 앞에 가서 입을 벌리시고 침 좀 시켜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기를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감기 걸릴 때 일주일이 넘어간다, 보름, 한 달 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셔가지고 아미노산 수액제 있죠? 영양제 처방받아서 맞으세요. 제일 좋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면 걸렸다면 무조건 영양제부터 한 대 일단 꽂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시면 훨씬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림으로 해서 감기 걸렸다가 약을 먹고 나면 면역력이 정상 작동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먹는 것으로 암을 고칠 수 있을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 얘기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암 걸릴 일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먹는 것 가지고 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암에 무슨 음식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다 입구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간에서 알아서 필요한 거에 따라 다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골고루 잘 드세요. 균형 잡힌 저녁 식사, 이게 정답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진단 받고 나면 항암 성분이 많은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해요. 항암 성분 없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골고루 잘 드시고, 남이 뭘 먹을 때 안 먹으면 불안하면 이렇게 하세요. 땡기는 걸 찾아 드세요. 땡기는 거. 땡기는 게 뭔지 몰라 그러면 먹자골목 가셔가지고 간판 이름이 있는 그 음식 메뉴 이름을 하나 다 이런 손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게 생길 겁니다. 다음보다 삼겹살에 소주가 먹고 싶어 드세요. 간 나쁜 사람 소주가 그렇게 먹던 사람도 간 나빠지면 갖다 들이대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간 해독 능력이 되는 사람은 술이 땡기게 돼 있어요. 또 술 부정되게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그 재미도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걸 참고 못 먹고 죽느니 먹고 싶은 거 먹고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먹어도 잘 먹은 사람은 때깔 좋습니다. 때깔 좋으면 자식들 마음 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느긋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저산소 상태가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싱겁게 먹는 것과 짜게 먹는 것 어떻게 더 나쁠까요? 물론 둘 다 나쁩니다. 그러나 어쩌다 짜게 먹는 것 가지고 고혈압 환자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비교 두 가지만 했을 때 싱겁게 짜게는 두 가지만 했을 때 더 나쁜 것은 싱겁게 먹는 게 훨씬 더 나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어떤 거예요? 간간하게 짭짤하게. 된장찌개가 짭짤하게 맛있죠, 그죠? 냉탕이면 그게 된장이 아니죠. 맛대가리 없는 것이니까. 아몬드들이 하루 3끼 먹는데 맛대가리 싱겁게 먹어놓아서 주워 들어가지고 싱겁게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더 병이 많이 걸립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암 성분이 많은 걸 먹으면 암이 치유되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땡기는 대로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걸음아 날 살려라.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 착각하시는데 물론 면역불균 A라는 면역 활성 물질이 나와서 일부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30%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근데 면역력 자체를 올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 컨디션의 30%만 쓰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로? 병을 고치는 데 쓰셔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아몬드들이 이런 말을 듣고 삽니다. 버리면 살고 놓으면 죽는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아몬드들이 걷다가 뒤진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암 환자들은 절대로 숨이 차도록 또는 뭐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아리매도록 이렇게 해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뭐가 나오기 때문에 저스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들은 특히 생명을 살리는 운동하시려면 폐로 들어온 산소, 유산소 운동 정도로 끝내시고,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있죠. 헬스, 마라톤. 이것은 절대로 금기시 여겨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하면 왕자 식스팩 만들어 보려고 그냥 기를 욕심이 나죠. 그렇게 되면 젖산이 다량으로 나올 것이고요. 마라톤 죽으려고 작정했으면 뛰시면 되는데 뛰다가 죽습니다. 지난 50년간 조사 내용으로 따르면 그 운동선수들이 평균 나이 67세 가장 빨리 죽습니다. 가장 빨리 죽는 부류가 운동선수들이에요. 특히 헬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운동을 하시는 30% 정도만 젖산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근육이 빠지지 않는 정도로만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똥 미장 닦은 것 마냥 그 운동을 하루가 건너뛰면 찝찝해 이런 걸 벌써 중독증에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10번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백혈구의 힘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암 성분이 많으면 암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백혈구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 백혈 어떤 거에 민감하냐? 온도와 감정입니다. 육체적인 거 36.5도 만드시고, 감정 정신적인 겁니다. 70% 정신적인 병. 그래서 암을 고치려면 육체적인 원인도 제거해야 되고 정신적인 원인 70% 해당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어려우시면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11번 안가에 쌓으면서 효과적으로 이기려면 먼저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몸을 만드는 게 뭐예요? 뭘 먹고 운동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피를 맑게 하셔야 돼요. 독소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게 두한 종렬의 상태.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게 하는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장내식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요새 쓰는 의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36,000가지 병의 첫 번째 원인이 산소 부족이고요. 두 번째 90%의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장내 세균입니다. 유익균, 유해균, 눈치균, 중간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율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귀를 껴도 지독하다, 변비 걸렸다, 설사가 난다, 그 다음에 변 색깔이 엉망이다, 그 다음에 변 모양이 안 생긴다, 이런 것은 다 뭐겠어요? 장내 세균층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산소 부족과 장내 세균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90% 이상의 질병은 해결이 될 겁니다. 각탕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12번 암 관련 선식 여기 다 X표로 되어 써있죠? 이거 다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암세포는 단 거를 좋아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거꾸로 물어봅니다. 우리 입구녕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안 단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쓴바기만 먹어야 되나요? 쓴바기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간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전부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간 모든 음식은 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야만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도당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단 거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띠를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못 알고 들어가요. 금식할 때 포도당 꽂고 들어가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암 들어가는 사람이 달고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먹으면 암이 빨리 자란다. 암세포는 여러분이 제대로
호스피스 환자 보면 쫄쫄이 굶어도 암은 자꾸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안 먹어도 암은 절대로 굶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단백질, 지방, 칼슘 모든 것이 다 원재료가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그 포도당으로 바꿔 써서 먹기 때문에 암세포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숙주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굶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잘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골고루 잘 드십시오.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특히 붉은색 고기는 암이 좋아한다. 암이 눈깔이 달려가지고 고기 잡을 때 빨간만 쳐먹고 하얀만 안 먹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기 자체가 고기 단백질이 세포벽을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꼭 드시고 또 주식을 하는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암환자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기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항암 성분이 많은 식품에서 면을 좋게 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다 잘 드시고 오늘 보면 뜨거울수록 좋다. 그래서 많은 암환들이 뜨겁게 해서 땀을 매일 흘리려고 하는데 이건 죽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땀을 자주 흘려서도 안 되고 뜨겁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암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각성을 해도 뜨겁게가 아니라 따뜻하게입니다. 이거 철칙입니다. 따뜻하게. 그럼 뜨겁게 하는데 불가마, 숯가마, 사우나 이런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데 가면 일단 그 공간 자체가 저산소 상태, 맨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저산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포도당 발효법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런 데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 첫산 나오죠? 암 키우는 겁니다. 어떤 데서는 찜질방에 가서 사우나 이런 데 가서 암을 치료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쯔렁 계신 분들은 반드시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땀을 내려면 한 2번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CT, MRI 자주 찍는다. 꼭 필요할 때 병원 치료할 때만 찍으시고요. 호기심 때문에는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 스포드 렌실의학 전문대는 실린 내용이 있어요. 암 없는 사람 100명 세워놓고 CT 한번 쪼르륵 찍었더니 그 중에 3명이 암 환자가 되더라. 그에게 나온 내용입니다. 자꾸 그냥 궁금해서 듣지는 마시고요. 저희 집에서 하는 자연치유법, 대치료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병원 치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자연치유는 병원 치료를 때려쳐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얘를 항암을 해도 체력 딸리면 못합니다. 병원 수치가 3,000여로 되면 항암을 하려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몸을 만들어서 다음번 항암이든 방사선 수술이든 잘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반드시 대치유법, 자연치유법은 꼭 하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3번은 상식적으로 그냥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만 가지고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만 가지고도 도움이 되셨어요? 네. 도움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도움을 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도 유튜브라는 것을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3달 됐어요. 만드는 것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이제 와서 시작하게 된 것은 전국에 있는 암환자, 늘어나가는 암환자들이 다 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써있는 대로 여러 가지 맨 끝에 책 뒤에 있죠? 거기 암 관련 상식, 여러 가지 의학 정보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거 오늘 얘기만 가지고도 영 거꾸로 된 얘기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의학 상식 오늘 이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업로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성모꽃말하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려놓은 것을 다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감동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꼭 해주실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힘이 됩니다. 남의 것만 해주다가 저도 슬슬 은퇴를 준비될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좋아요. 누가도 돈 벌 일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어주시면 이게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실 것이죠?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